네. 예, 이어서 봐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예. 야, 이제 요 두 경우가 크게 참고가 되어지실 거예요.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순리한다. 아이고, 순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서 막 원하지 말고 동글동글하게 순리하는 삶, 그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진정으로 순리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분명한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이 진정으로 순리하는 삶인지. 순리하는 삶이란 뭘까요? 순리한다라는 말은 순리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순하게 역행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잖아요. 무리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격하지 말고 그 순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칫 순리하는 삶이다 하니까 어떻게 왜곡되어지냐면 아이고 세상 뭐 있어 공수래 공수거에 그걸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원하지 말고 그냥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넓적하게 살다 가면 되지.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좀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정으로 순리하는 삶일까?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더더군다나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순리한 삶일까요? 그죠?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소시민적 삶이죠. 달리 표현하면 그거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저 그러한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순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삶.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 기필코 요긴하고 중요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를 위해서 밤낮 없이 불철주야로 자신의 안과 밖을 성찰하고 진지하게 이해하고 정립하고 주변의 모든 사물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도약해가는 삶, 발전시키고 진화하고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 끊임없이 변화를 나가는 삶, 치환으로 일관되는 삶,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시시각각 솟구쳐 날아오르는 삶, 비상하는 삶, 빛나지는 삶, 온전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더더욱 큰 사랑으로 화해가는 삶,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새로 일궈가는 삶,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 삶이 정말로 순리하는 삶이죠. 더더군다나 신이 되어진 인간의 삶. 예,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뭐하고 직결돼요? 죽음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숨이 딱 끊어져 가지고 죽어야만 정말 죽은 거냐? 그것도 죽는 거고, 죽은 거고, 그죠? 네. 본질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살아있는데 헛개비로만, 그 형상으로만 살아있지 진짜로 살아있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단적으로 영혼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어있는 삶인 거예요. 저승에서 삶을 이승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왜 그러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자신을 부단히 변화, 발전, 진화, 진보시키지 않는 삶은 죽어있는 삶, 죽어가는 삶이에요. 결국 그러한 죽음이, 그러한 본질적인 죽음이 실은 더 무서운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헛개비 같은 물질, 그 활락, 그 쾌락, 그죠? 그런 재미, 그 돈, 그런 욕심, 그런 가치롭지 않은 일희일비해가는 너무너무 존재의 가벼움밖에 없는, 죄가 없거나 존이 없으면 그걸 존재의 가벼움이라 그래요. 한쪽이 얼마나 등재 없으면 가볍겠냐고. 존재의 장엄함으로 이 전체 만유 질량과도 대등 등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존재의 장엄함인데, 우리 인간은 그러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진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신이 인간인지 자신이 동물인지, 그죠?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물적 존재로 세상에 왔다 갔다, 그때 왜 플로팅 플로우 말씀드렸잖아요. 부유물, 세상에 부유물이 돼가지고 어이구 행운 좋게 이 세상에 태어났네, 좋네, 니나노 이 세상에 부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둥둥 떠들고 바람 불면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진정으로 순리하는 삶이라 바로 이러한 삶이죠. 진정으로 존재하는 삶, 영적 실존과 불적 실존, 공이 아울러 자신의 안과 밖으로 온전해지는 삶. 그때 했었잖아요.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는 삶. 그죠? 내적으로도 참, 외적으로도 참, 궁적 통합으로서도 참되고도 참되어 참을 창조하는 그 자신의 삶. 이것이 그야말로 순리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 순리한다,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외롭던지 정말 뭐 상담의 뭐 대가라든가 뭐 종교 지도자, 특히나 영적인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사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정치 지도자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분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 거의 다 어쩌냐면요, 물론 훌륭한 분신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사회에 정말 튼튼한 거목이 되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사람 삶을 우리 인간의 표본적인 삶이냐, 그거를 이론화하고 그거를 퍼뜨리고 그걸로 상담하고, 그걸로 삶의 지침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진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저 얘기 들어주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아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위로해주고, 뭐 아이고 그 용인해주고, 그게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정서이냐, 그게 인지상정이냐,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진짜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본질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힘들더라도 그 극복해서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잣대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위로도 하고 보듬어도 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해요. 자칫 이게 잘못 너무너무 왜곡되어져 가지고 전체 수준을 이렇게 팍 떨어뜨려 버리는 거. 예.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뭐 그런다고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했어 운동.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내 새끼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어라. 내가 내 평생 네 속옷도 빨아주고 삼시세끼 삼식이든 네가 오식이어도 나는 괜찮다. 다섯 끼도 챙겨줄 수 있다. 요게 사랑이 있냐? 그게 자식을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냐?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내 새끼를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동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동물계에다 갖다 쳐박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전에 각성이 되어져요. 정말. 그래 네가 힘들지 이리 줘 내가 책가방 다 맬게 그래갖고 자식의 책가방을 본인 다 메고 그리고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미의 뭐 표준 어미의 원형 있냐? 그 미친 거예요. 그건 어미가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이놈 자식. 너가 짊어져야 할 너의 책가방인데 네가 힘들더라도 국가 너 못하고 네가 앞으로 대학교 가고 도서관 하나를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사회적인 기둥이 되려면 그 어마어마한 짐이 네한테 주어질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다 돌덩이를 넣어줘야 돼. 돌덩이를 쇳덩이를 갖다 넣어놓고 아령을 아주 역대만한 걸 그냥 푹 집어넣고 이거 메고 다니 있었을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진정으로 존재하게 돼요. 자수성가를 이루고 자력갱생하고 자주독립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엿한 그 부모보다 더 큰 부모로 더 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해야죠. 이 지구상 이승에서 더더욱 필요한 요긴한 존재, 중요한 존재. 그게 내 자식일 수 있도록, 그게 내 지인일 수 있도록, 그게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인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서로가. 그게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게 의로운 하늘 뜻인 거예요. 그로써 그가 최종성을 이루겠고 신이 되어진 인간은 정말 발돋움하고 그로써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쵸? 순리하는 삶. 순리하는 삶이 진정으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이어가 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다 하셨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필요가 다했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죠? 존재치 않게 되어졌다. 자, 존재치 않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죽음이 도모되어져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세상이 필요치 않게 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그게 합당하게 도모된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필요치 않게 되었다. 필요가 다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도모되는 게 뭐냐면 이 좌가 회수되어져요. 좌가 회수되어져요. 최종적으로 존재치 않는구나.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되어졌구나. 이분이. 그죠? 이제 그의
영혼과 그의 물질 육신으로 이루어왔던 그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가 더 이상 그 인체로는 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도모되지 않는 상태. 달리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체, 그의 영혼과 그의 물질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맥시멈을 다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영혼과 그 물질 육신, 그의 인체로 도모되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필요가 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됐으니까 이제 좌가 회수되어져요. 이 좌가 회수되어지는 장면부터가 본격적인 죽음인 거예요. 자, 좌가 회수되어진다. 자, 좌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좌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써요. 좌요, 좌. 자, 좌. 그 다음에 이 좌가 회수. 좌가 회수되어진다. 자리. 그죠? 예. 자, 의자. 자신의 자리. 그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 좌정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왜 대통령 선거를 하냐면, 대통령 자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좌. 대통령이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자가.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건가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득표를 받은 분이 그 대통령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 그 다음에 책무, 권리, 이것들이 천장에서 지금까지 누렇게 돼 있죠. 국가 수반에, 국가 원수에, 군사력의 총대장에, 뭔 거부권에, 또 뭔 입법권에, 실행권에,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좌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말은 대통령 자리에 그가 좌정했다. 대통령 자리는 그의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 다툼한다. 자리. 그죠? 그 자리를 점하면 그가 그 좌에 해당하는 다를 갖는 거거든요. 그죠? 저기 그 외국 영화, 미국 영화 중에 그거 한번 봐보셔요. 그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리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리딕.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리딕. 이게 그 주인공 이름이든가 그래요. 이게 빡빡 밀어가지고 막 우락부락 저기 있어요. 그 영화 배우 있는데 리딕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좌에 대한 것이 생생하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요. 외계 행성에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이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지고 그 악당 이 무리가 있고 악당 우두머리랑 무리가 있고 이제 이 사람 리딕은 이제 우리 편이야, 착한 편이야. 근데 나쁜 편이야, 좋은 편이야.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제압해서 오히려 이 리딕이 그 권자에 앉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영화인데 어마무시해요. 이쪽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디에 앉아 이 양반 자리 그 좌가 뭐냐면 그걸 절대 좌라 그래요. 절대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앉게 되면 무조건 조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 막 법이야, 그냥 법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악당짓을 우주적으로 막 악당짓을 행하는데 이제 행한다가 그렇다 일삼는데 여기가 이제 내용을 갖고 이제 맞붙게 된 거예요. 1대1 맞짱을 뜨게 된 거예요. 이제 저기 괴수하고. 그래가지고
왔지 순간 이동해 막 샥샥 없어지고 투명이가 나타나면 뒤에서 때리고 막 그래 이제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걸 간파해서 그 김은중과 술을 저 펼쳐요 저기 개수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제압하고 아이고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제 심신이 지쳐가지고 이제 적을 적 대장 무너뜨리고 그 부하들 다 제압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털썩 하고 이제 앉았어. 그랬는데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적군의 이 나쁜 변에 부하들이랑 쫙 있는 거 무기 다 들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우두머리를 이제 제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앉았는데 그냥 의자에 보이길래 좀 쉬어야겠다 하고 탁 앉았는데 그 순간 이 적의 이 무리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왜 무릎을 꿇는데 했더니 본인이 앉은 의자가 절대 좌절, 절대 권좌 거기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굴복할 이 좌. 리딩 영화 재밌어요. 한번 봐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좌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좌란 뭐라고 했었어요? 이르름의 요람입니다 그랬잖아요. 좌란 이르름의 요람.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대통령 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앉는 분이 대통령이세요 라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또한 뭘 갖냐면 진정으로 그 이르름 거기에 이르르세요. 그렇게 되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진정으로 대통령을 이루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회사에 부장님 자리가 있어. 그러면 딱 이제 발령 받아서 부장 딱 앉잖아요. 그럼 부장이에요. 부장님인데 그럼 부장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부장으로서 진정한 부장으로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해 주시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때로부터 부장으로서 그 이르르다 도달하다 그 목표치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다 이 의미잖아요. 이르르다는 게 그걸 하셔라.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랑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시라는 그 요람이라는 이제 아이들 왜 그 요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아이들 막 태어나면 이렇게 그 키우는 그 요람 그게 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와 함께 요람 아까 그 왜 필요했잖아요. 그 여기 나오고 중요한 그러한 내용성 요약되어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성이란 말이기도 하죠. 요람이라는 게. 그 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요람 말고 백과사전요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자세하게 해놓은 거 그 요람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요람 너 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좌란 이름이 요람이다. 자 그러면 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학교에 입학하면 그죠?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초등학생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체로서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 요람, 이르름의 요람. 그러면 초등학생 6학년까지 이르르라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 딱 입학해서 초등학생 전체로서 좌가 주어졌다 이 말은 그 자리가 주어졌다 이 말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교육 과정 있죠.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다 수료하셔라.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이르름의 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름의 요람이라는 말은 초등학생으로 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1학년부터 그 커리큘럼을 하나씩 또 과목별로, 시간별로, 계절별로, 학기별로 하나씩 수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걸 수료해 가잖아요. 그래서 1학년 교육과정 수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과정까지 다 수료를 하면 이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로 그 다음 상위 좌로, 중학교라는 상위 좌로 그 이름의 요람으로 진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러한 교육과정 개념이에요. 이 좌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그래서 좌가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는가는 그가 이르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르름이 요람이기 때문에 이르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나한테 교과서가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교과서가 안 주어져 버려. 그럼 뭘 보고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르름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배움이에요. 배움은 뭐랬죠 본질이? 배로 움터나는 거. 그죠? 수많은 삼라만상의 그 본질을 통해, 그 진면목을 통해서 내 속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이루고, 내 밖으로도 이렇게 확장을 이루고. 그죠? 안으로 밖으로 확대, 확장, 확충해 가는 거. 그래서 결국 그 내용성으로 보면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져 가는 거. 이게 이르름이에요. 그걸 하는 걸 배움이라고 해요. 배운다. 배로 움튀어낸다. 내가 그만큼 도약한다. 커진다. 성장한다. 확장을 이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좌는 뭐예요? 배움의 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안 주어져 버렸다 이 말은 이게 너 배움하지 마라. 배움의 기회가 박탈돼 버린 것 같겠죠. 그죠? 자,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 이제 이승 죽음이니까 이승으로 갑시다. 이 이승은 뭐냐면, 이 세상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러한 정체성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학교예요. 이르름의 학교, 배움의 학교란 말이에요. 배움터예요. 배움의 터전인 거예요. 배로 움튀어내는 이 움튀움 학교,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 일생 동안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배로 움튀어서 이르러 가야 돼요. 그 두 가지 내용성이 뭐였죠?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 방금 전에 이것이 존재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이르러 가는 거. 배움을 통해서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이 두 가지 이걸로 온전히 존재해 가는 것, 더더욱 큰 존재로 거듭나가지는 것, 그게 배움인 거예요. 그게 이르름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것이 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살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자리가 없어. 그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죠. 이 세상을 만날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내 자리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움튀움의 학교인 이 세상에 엄연히 고유한 나의 자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필요가 다해버렸어. 존재치 않게 됐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이 좌가, 나의 자리가, 고유했던 나의 자리가 회수된다 이 말이에요. 회수된다 이 말이에요. 회수는 뭐냐면 이게 회수죠. 자, 요게 네모 안에 네모잖아요. 자, 이렇게 네모가 이게 꼭 세상 같지 않아요? 풀지어져 있는 천원지방 할 때처럼. 근데 그 안에 모양이 같잖아요.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 이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게 뭐냐면 돌이키다,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이런 의미거든요. 돌이키다, 되돌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회자가 그렇게 내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농축시켜 가지고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 그래가지고 이게 거둘수잖아. 거두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회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되돌려 돌이켜. 그러니까 도로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거두어 드릴까요? 그 좌를 이렇게 농축해 가지고 어디로 거두어 드리냐면 여기가 내 좌가 있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여기가 이승이야. 그럼 어디로? 저승으로 내 세상에 있던 좌를 이승에 있던 좌를 저승으로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좌 회수예요. 왜 그러냐면 필요가 다 이생에서 필요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죽음이 본격적으로 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로 사라지죠? 죽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메커니즘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아까 이 필요가 다한다. 그러면 죽음의 메커니즘이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럼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계속 나는 필요한 존재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에서 제가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제가 필요해. 돈도 많이 벌어와. 아이고 집안을 아주 그냥 유머러스 재미있게 아주 그냥 살아 진짜 사는 것처럼 분위기 메이커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 자식들한테도 잘 지식도 전수해줘. 그 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쫙 깨고 있어가지고 요 시간에는 어디서 뭔 채널이 유익하다 재밌다 하고 그거 다 안내해줘. 예를 들면 이런다 쳐봐요. 그러면 이 집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안 쫓겨나. 필요가 다 안 해. 계속 더 필요한 존재로 더 성장을 해. 근데 하는 일이라고는 소파에 누워있는 거하고 밥 먹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 아주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쌀쌀 하나도 안 옮겨. 전구 담아도 안 끼워. 안 갈아 끼워. 그러면 이제 점점 이 필요가 다해지고 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나중에는 아들이 내가 가장할게. 아빠 필요 없어. 쫓겨나 이제. 필요가 다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필요가 다해가지고 가장으로서 좌가 회수되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회수가 도로 거두어들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도로 거두어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되돌려 다시 거두어들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말일까요? 애초에 그의 좌가 있었어요 이 말인 거예요. 대신에 그게 이승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물적 실제인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이전에 다른 어딘가에 그의 좌가 그의 좌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 어딘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세상으로 이동을 하니까 세상에 이 이르름의 요란 배움의 학교, 엄티움의 학교로 거기에 입학을 하니까 이 좌가 자연스럽게 골이 가서 그가 거기에 있어야 하니까 무조건 좌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요 좌가 이리로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랬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야말로 존재하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그 필요가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다른 데로 이제 이 세상에서 좌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요 충족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서 예를 들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하게 돼. 그러면 어쩌냐면 그러면 이제 이 좌를 도로 다시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제 잘 보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가 회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좌가 어디로 회수되냐면 도로 거두어 들여져서 안으로 들어가요. 들인다. 방 안으로 사람을 들인다 뭐 이런 표현 있죠. 들인다. 살림을 안으로 들인다 그러잖아요. 거두어 들여. 회수. 되돌려. 돌이켜 다시 회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좌를 폐기한다가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돌려 원래 있었던 곳으로 회수, 거두어 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거두어 들인다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죽잖아요. 죽음이야. 죽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쩌냐면
근데 어쩌냐면 여기에 본인 자가 원래 있었던 좌로 다시 되돌려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요리 와서 여기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정의가 살아감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살아감, 꽃 중에 꽃. 그래서 이 의미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살아감이 도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이쪽 분명히 눈에 보이고 머리도 검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걷고 다정하고 같이 캠핑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했던, 예를 들면 그 아빠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신 거야. 죽음을. 자, 그거는 여기서 일이에요. 이 세상. 자, 그러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가면 그 좌가 도로 거두어들여진 거예요. 처음 온 곳을, 처음 왔던 그곳으로. 에? 그 영혼의 고향, 본질에로 거두어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라져.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 근데 이제 그럼 어쩌냐면, 여기에 다시 본질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살아감의 더 본질적인 살아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대체적인 의미가 좌회수예요. 좌회수. 이게 좌회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거 점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좌가 아직도 있는가, 좌가 회수되어졌는가, 좌가 없는가, 요거 점검하면 돼요. 그 비록 물질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거예요. 머지않아 실제로는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수명이 다 있다 이 말이거든. 좌가 회수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좌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인체의 필요가 다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갈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필요가 다하면 이제 죽으면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니까. 자, 또 하나. 좌가 회수되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죠.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안 죽게 되겠잖아요. 좌가 회수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좌가 계속 있게 되면. 즉, 좌가 계속 뭐라 그래? 업그레이드 되어지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좌가 이름이 요람이잖아요. 배움이잖아요. 그래서 좌가 회수되지 않으려면 좌가 계속 새로워지고 더 큰 좌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교체되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가 영적 진화와 물적 실제를 계속 일구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살아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시된 인간으로서 완벽히 살아 꿈틀대는 역동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이유 그 필요가 다하지도 않고 더더욱 더 요긴하게 필요하게 되고 좌도 더 좋고 더 화려한 좌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 멋진 레스토랑. 그 이탈리안 지중해식 고급진 요리가 나오는 거기에다가 그 뭐죠? 포도주, 와인, 해가지고 그냥 스테이크에 뭐 파스타에 그것도 저거 뭐는 피자에 뭐 그냥 그게 향신료가 쫙 들어가고 그냥 아주 보기에도 그냥 맛있고 실제로 먹어보면 그냥 막 녹아내리고. 자, 이제 그러려면 이제 고급진 테이블, 의자 딱 뭐 미리 예약을 하든 안 하든 이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먹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디에 앉고 창가에 앉으실래요? 아이고 그래 어쨌든 좌가 나오죠. 그러면 자리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딱 나와요. 자, 좌가 주어지죠? 그죠? 자, 거기에서 이러면 그 좌가 거기서 주문해서 먹고 싶은 거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그죠? 구경도 하고, 창밖도 보고, 와인도 음미하고, 또 본요리 다 먹고, 또 디저트까지. 달달하게 쫙 먹고, 기지개도 쫙 몸도 이렇게 펴고. 자, 그리하고는, 이제, 배도 부르고, 아이고, 뭐, 여유롭게, 그 레스토랑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럼 어째요?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일어나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제 계산 딱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고장면을 가고요. 고장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면 손님의 좌를 보장해 주죠. 그래서 일단 정해지면은 다른 어떤 누구도 뭐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 방해할 수 없도록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그 다 갖는 거예요. 테이블, 의자까지 다 그 본인의 좌예요. 좌 소유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 내고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주인 아니 손님이 왕인 거예요. 왕 좌 속에서 쫙 이러다가 이제 볼일 다 봤어. 화장실까지 갔다 왔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레스토랑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 필요가 다 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냐면 자연스럽게 그 손님이 앉았던 고기를 다 정리 정돈을 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또 다른 손님 오면 다른 손님의 좌로 또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기에 나갔던 수저 젓가락 다 거두어 드리고 뭐 요리 나갔던 접시 싹 거두어 드리고 아예 행주로 그냥 깨끗이 닦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 처음의 상태로 딱 꾸며놓는 거예요. 그냥 좌 이렇게 누구라도 와서 거기서 그 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그야말로 그 필요가 다 해졌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필요가 다 해졌다 이러는 게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세월 가고 나이 드시고 뭐 이제 신체 유연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세포 분열도 멈추게 되고 이제 요리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 이제 그 대체적인 것들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가 다 했어. 그 영혼과 그의 물질식, 그 인체의 필요가 다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체에게 제공되었던, 부여되어졌던 그 좌가 회수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고급 레스토랑, 초호화 럭셔리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화장실까지 다 봤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던 그의 좌가 회수되어져요. 정리정돈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정말 멋진 거는 그 좌가 폐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로 그 좌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여기서 살다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 살아감. 이게 도모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죽음.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가고 이 살아감이 같으면 뭐하러 그걸 반복해요? 다르겠죠. 전혀 다르죠. 자, 어떻게 되냐면 살아감의 여기에 이게 들어가죠. 이 수식어가 들어가죠. 더 큰 살아감으로 화해서 그렇게 더 크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거는 영원토록. 자,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생로병사가 아니다 이제는. 생로병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오랑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팔자 이중성을 가지고 꽃을 피우면서 영생 영원토록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이 좀 됐다. 여기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일 처음에 이 동영상 유튜브 모두 다잖아요. 제일 처음에 무엇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는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였죠. 그때 그에 대한 해답이 뭐였어요? 이름 없는 곳에서 살다가 나는 이름 없는 곳에 살다가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나는, 하여튼 이 세상 이름이 없어. 이름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응? 어떤 형태든 간에 있었어. 그렇게 이름 없는 곳에서, 와. 어디로?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름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일평생 동안 나의 영혼과 나의 물질 육신, 나의 인체를 가지고 이르름이 요람이라고 했죠. 이르름, 이거 뭐예요? 이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을 갖게 되겠잖아요. 그가 예를 들면, 군수에 이르면 군수님, 사장에 이르면 사장님, 회장님,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요. 가장님. 그 이름이 있는 곳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말합니다. 이름 있는 곳에 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름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두 가지. 존재한다. 영혼의 이름과 물질 육신의 이름. 그죠?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를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름 있는 곳에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좌가 어딘가로 도로 거둬들인다는 말이 뭐냐면 더 큰 곳으로 거두어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르렀기 때문에 배로 움텄기 때문에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죠. 자 봐요. 중학교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했어. 자 그럼 어디로 가요? 대학교로 가잖아요. 대학교 큰 학교로 가잖아요. 거의 이제 지성의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른의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더 큰 이름, 대학교로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전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있는 곳에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가서 더 크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